이제 밸류입니다. 밸류.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커스터머고 두 번째가 밸류입니다. 라고 밸류를 얘기했어요. 자, who creates value라고 질문하면 누가 밸류를 만듭니까? 이건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생산자가 만들 수 있죠. 그죠? 소비자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질문을 던져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프라이스는, 가격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스는 원가와 코스트와 프로핏, 잉여, 이윤이라는 것의 합이 여기 가격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저는 해놨잖아요. 근데 프라이스는 코스트와 프로핏의 합이 아닙니다라고 썼어요. 아니 윤준수 네가 가격이라는 것이 코스트와 이 프로핏의 합이라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왜 아니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원짜리 뭔가를 하나 샀다고 할게요. 1,000원짜리 하나 사셨어요. 그랬을 때 이 1,000원짜리 하나가 여러분한테 주는 효익이, 여러분들이 주는 만족이 1,000원이면 여러분이 1,000원을 내셨겠어요? 질문 같지 않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를 10,000원에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를 10,000원에 줄 때 기대하는 가치가 10,000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0,000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이걸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구매하는 게 현명한 소비라고 우리는 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떤 물건의 어떤 가격, 여기에 써 있는 이 프라이스라는 것을 낼 때는 여기에 써 있는 원가와 잉여 외에 내가 느끼는 만족이라고 하는 밸류가 여기가 생겨요. 이 가격이 들어가 있는 게 코스트예요.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코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가격은 프라이스는 원가와 이윤을 합친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마케팅을 하는 자들이 또는 기업이 생각하는 이 가격은 이런 거죠. 똑같은 제품인데 시계예요. 시계 그냥. 똑같은 시계인데 어떤 자는 이 시계가 10만 원에 팔아요. 근데 어떤 자는 똑같은 시계인데 1억 5천만 원에 팔아요. 아니 여기 금통을 아무리 둘러싸서 이 금통 다 벗겨서 팔아봤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1억 5천 원에 팔아요. 파텍 같은 경우 이렇게 파니까 시계라고 하는 효용이 같은데 근데 여기에 있는 생산 원가가 과연 1억이 넘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파텍 필리버를 차고 있어 라고 하는 느낌. 그게 1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희소의 가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원가하고 이윤만 가지고 정한 것 같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엔 이 가치를 반영한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또 한번 마케팅에서 이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라는 게 뭐냐? 여기가 길게 썼으니까 제가 이건 한 번은 번역을 해드릴게요. Not why it is better. 자,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게 좋은지가 아니라, 그죠? 이 앞에 줄이 not why it is better. 왜 이게 좋은지가 아니라 what is better compared to A. 내가 비교할 때 왜 더 좋은지를 설명하는 게 밸류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그림을 보면 더 맛있다, 덜 맛있다, 덜 영양가 있다, 고영양가다 라고 하는 걸 읽은 거예요. 브랜드 A, 브랜드 D, 브랜드 B가 있습니다. 보면 영양가가 안 좋은 게 몰테이스트 맛, 그쵸? 불량식품이 입에 맞고 다니까 만약에 마이 브랜드가 여기 있는데 누군가가 천재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 브랜드를 이렇게 옮겨요. 겁나게 영양가 높으면서 맛도 끝내주게 좋은 걸로. 이 회사는 이길 겁니다. 그죠? 여기는 가격 이슈가 없으니까 뺄게요. 이슈가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어는, 그러니까 밸류는 반드시 뭡니까? 이 그림이에요. 시소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더 비싸다, 내가 덜 비싸다, 내가 더 맛있다, 더 멋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지 things. 지금 현재 존재하는 무엇과 뭐의 매너가 됐을 때 내가 가치가 발생을 해요. 그게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밸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6개로 나눴을 때 밸류는 돈 내는 이유잖아요. 돈 내는 이유가 없는데 그게 팔리겠냐고요.
돈을 내는 이유가 없으면 돈을 안 낼 거고 안 팔리겠죠. 그럼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그 사업은. 그래서 core is value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customer value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얘기가 그렇죠. That's why you pay. 네가 돈 내는 이유야, value가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value creation이라는 거. 뭘 제공할 거야? 당신 고객이 누군데 걔한테 뭘 줄 거니? 이게 value creation이고 걔한테 어떻게 전달해 줄 건데? 라는 게 딜리버리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한번 맛본 애가 어떻게 못 도망가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게 캡처럴드라고 하는 차별화 요소입니다. 뭐 딜로이트에 썼다고 해서 한번 제가 옮겨놔 봤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지금까지 설명 들으셨으면 이해하실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얘기했던 거예요. 고객은 돈 내는 사람이고 시장은 돈 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요구는 니즈는 돈을 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거고 가치는 돈을 내는 이유고 마케팅은 돈을 내게 밸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밸류를 이해했으니까 우리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 마케팅으로 갑니다. 자, 고객이 왜 내 제품을 삽니까? 왜 내 서비스에 가입하죠? 그거는 내 제품이 또는 내 서비스가 기존의 제품이나 기존의 서비스보다 더 낫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more and better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만 more and better라고 얘기하는 밸류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세뇌당한다고 느끼실 텐데 세뇌당하셔도 돼요. 커스터머와 밸류라고 하는 것은 세뇌당해도 돼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게 첫 번째 가치여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왜? 돈 내는 자와 돈 내는 이유를 알아야 사업을 하죠. 그거는 세뇌당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나쁜 세뇌 아닙니다. 자, 고객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집에 혼자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1000마리 있으면 뭘 거예요? 모르면, 돈 내는 자들이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야 되죠. 알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종합예술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지만 저한테 누군가가 우리 회사가 이런 서비스 개발하는 거 좀 시장에 팔아주세요. 그건 돈 안 받고 할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속인 다음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이 미치게 하고, 열광하게 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과정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하여간 그게 마케팅이에요. 내 밸류를 돈 낼 자들이 알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밸류가 아무리 많고 커스터머가 아무리 많아도 이 밸류와 커스터머가 매칭이 안 되면 매칭시키는 거잖아요. 밸류로 커스터머한테. 이게 마케팅입니다. 그냥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것은 일본 마케팅 협회 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는 필립 커틀러부터 쭉 찾아봤어요. AM이라고 하는 미국 마케팅 협회나 뭐 이런 쪽을 쭉 찾아봤는데 커틀러는 역시 커틀러구나라고 쉽게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를 고객들로부터 상황한 가치를 얻는 게 make money 하는 겁니다. 돈 받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해서 제공하고 돈 받는다는 얘기를 커틀러가 이제 가치라는 걸로 쓴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가치를 창조하고 알리고 전달하고 아까 보셨던 요 그림하고 딜로이트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치 창출하고 전달하고 킵하는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마케팅 협회 이제 그냥 취미 삼아 찾아봤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번역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업 및 다른 조직이 글로벌한 시야에 입각해 고객과의 상호 이해를 얻으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 창조를 위한 종합적 활동이다. 빨리 읽으면 빨리 읽을수록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마케팅 협회는 밸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마케팅은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마케팅 협회는 틀린 거죠. 왜? 밸류는 뭡니까? 마케팅은 뭡니까? 밸류를 알리는 건데 밸류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얘기하고 싶어서 썼던 거고요. 자, 갑자기 마케팅을 하다가 제가 언더스탠딩 마케팅이라는 제목을 하다가 Difference between Natural Science and Humanity라고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저는 에드워드 월슨이라고 하는 사회생물이라고 하는 학문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안 해봤지만 생물의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사회라고 하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약속의 개념을 생물에 갖다 붙인 거예요.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건. 생물의 가장 큰 가치는 1번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 생물은 어떻게 합니까? 어댑션, 적응하는데요. 그 적응에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 뭡니까? 그게 이볼루션,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인간의 약속에 의해서 형성되면 이게 사회 스스로가 인간에게 적응해 가고 그리고 인간에 맞춰서 진화한다라는 게 아마도 사회생물학의 기본적인 시각일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학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고 인문학은 앞으로 존재할 것에 대한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은 발견에 중심되어 있고요. 인문학은 탐구에 중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제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워포인트라는 건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그림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결과를 중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제가 브레이크 하나를 개발했는데 이 브레이크가 시속 100km로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1초 안에 아무 충격 없이 씁니다. 딱 써요. 운전자가 아무 충격을 못 느껴요. 너무너무 꿈의 브레이크잖아요. 근데 얘가 딱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100번을 밟으면 무작위로 한 번은 안 서요. 여러분도 그 차 못 타시잖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사실 그런 차를 탑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이 당했네, 브레이크가 이런 얘기 듣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안 탈 거잖아요. 자연과학은 그런 개념이에요. 99번이 잘 서는 정말 좋은 걸 만들어서 100번째가 아니었으면 이건 100%가 도착 안 했고, 그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끝이 안 난 거예요. 결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과학은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어 놓은 것들.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 똑같은 개념입니다. 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연구하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고요. 인문학은 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파란색 화살표는 100에 못 닿잖아요. 끝났잖아요. 그 대신 얘는 점선이 아니잖아요. 인문학은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인간을 탐구하는 거기 때문에 100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마어마한 변덕꾸러기에 맨날 마음이 바뀌는데 인종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다르고 그거를 100에 도달해서 인간은 이거야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은 100에 늘 가까이 가는 게 목표지 100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마케팅을 하다 이 얘기를 하느냐? 뒷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버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버드 레벨링이라고 하면 상향 평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1년에 몇 번이나 바꾸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3년째 이 핸드폰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전 물론 바꾸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성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건 바꾸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면 바꾸겠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마켓풀 테크놀로지 푸시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건 지금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저건 아령입니다. 너무 무겁기만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 기술적인 부분이 거의 유사해져 버리니까 그다음에 뭐가 심해져요? 시장에서 마켓풀을 당하고 싶은 시장에서 끌어주는 애가 되고 싶은 경쟁이 심해지겠죠. 근데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장은 누가 구성합니까? 시장은 고객이 구성하잖아요. 돈 내는 자들이 모여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핸드폰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이거 계속 디벨롭 해야 되니까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자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셨던 이 그림처럼 자연과학은 사람 잘 모르겠고 난 사람 관심 없고가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인문학은 난 수학 잘 모르겠고 이게 시작이고 인생이 어쩌니 차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니까. 관계와 구조가 중요하니까. 근데 업레벨링 되고 마켓풀이 강해지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갑자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에 두 가지를 저는 항상 아주 되게 감동 깊게 새기는 게 있습니다. 하나, 애플은 무슨 회사다? 디자인 회사다. 라고 했던 거. 라는 거예요. 애플은 과학기술 개발하고 시스템 개발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디자인하는 회사예요. 라고 하는 하나. 두 번째는 애플은 인문학 기업이다. 인문 기업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니즈를 읽고 시장을 바라보는, 요즘은 물론 마케팅에 그로스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시장과 개발자들이 다 이제 합쳐지는 이런 모델들이 나옵니다만, 어찌됐건.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 이 휴먼 비잉이라고 저는 씁니다.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그들의 컨슈머 비헤이어를 봐야 내 거를 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시면 시장에 가서 노십시오. 그게 마케팅인데요. 시장에서 노는 모든 것들이 마케팅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시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케팅 쪽은 좀 장표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It's not same. 같은 거 하나도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All different. 모든 게 다르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코노믹의 관점에, 이코노믹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격 결정 구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곡선이 커브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커브가 만나는 점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게 디맨드 앤 서플라이라고 하는 수요와 공급의 그 곡선인데요. 그 곡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정이 필요해요.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같다. 재화는 동일하고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같은 가격에 판매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수요 공급 모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경영학 또는 제가 전공한 커뮤니케이션학의 관점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all demand and supply 다 different. 다 different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마켓풀도 그런 것 전체를 통과해서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게을러서 샤오미가 아마 3까지 나왔을 텐데 미밴드가 4까지 나왔나요? 그냥 2로 하겠습니다. 얘는 이 당시에 이 금액이 3만 원 정도 됐었어요. 밴드 하나 더 하면 33,000원 무료 배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하나 샀던 기억이 있어서. 샤오미 미밴드는 스마트워치입니다. 그죠? 미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3만 원이라고 했고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갤럭시 워치. 제가 이제 갤럭시를 쓰니까 갤럭시 워치를 비교할 때 가격은 10분의 1이고요. 갤럭시 워치는 3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능은 70% 정도 됩니다. 그건 그냥 순수하게 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한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70% 성능의 10분의 1 가격이면 괜찮아요. 샤오미는 나도 스마트워치 한번 차보고 싶어.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알고 싶어. 내가 잘 때 잘 잤는지 알고 싶어. 정도의 사람들이 카톡이 왔는지를 알고 싶어.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갤럭시 워치는 카톡 내용이 뭔지도 보여줄게. 이런 거라면 이제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이고 70%면 내가 쓸게. 너 30만 원에 100%면 좋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태그의 스마트워치입니다. 다 떠나서 얘는 성능으로 볼 때는 삼성 갤럭시 워치의 한 80%, 85% 제가 보면. 그러니까 성능으로는 갤럭시 워치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초기 나왔을 때 이게 300만 원인데 지금 한 150만 원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따르면 그래 30만 원에 100%라는 걸 기준으로 뒀을 때 70%니까 33만 원에 판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도대체 얘는 80%인데 왜 150만 원에 팔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샤오미는 저렴하다라고 하는,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그 경쟁력을 던진 거죠. 디퍼런시에이션, 그 차별점을 던진 거예요. 자, 갤럭시는 나는 기술적으로 이 핸드폰 없어도 이거면 웬만한 문자 주고받고 다 음악 듣고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전화도 걸 수 있어 등등의 기능을 던진 거예요. 100이라고 아까 제가 이제 100으로 기준을 놨었으니까. 태그웨어는 어떤 걸 던진 거예요? 얘는 한겨울에도 손목을 걷고 다니게 만드는 기능을 던진 거예요. 그게 뽀대라는 걸 던진 거예요.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브랜드라고 얘기하고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시장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태그웨어가 나도 많이 팔고 싶으니까 저는 원가 부분에서는 삼성이 더 비쌀 수도 있다 생각해요. 거기 기능이 더 많이 들을 것 같으니까. 순수 부품 원가만 따지면. 근데 태그웨어가 그래 나도 많이 팔리고 나도 30만 원에 팔게. 나는 순간 태그웨어라는 브랜드는 없어지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처음에 당하는 건 소송부터 당할 거예요. 그 전에 150만 원, 300만 원 주고 산 사람이 내가 다시 니네가 사가. 라고 하면 소송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요. 여기서 가치가 밸류잖아요. 이 가치는 얘네가 누구한테 얻어내는 거예요? 고객한테 얻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만족하는 게 가치로 전환돼서 가격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샤오미의 가치는 뭡니까? 싸다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넌 갖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3만 원 주고 그냥 한 6개월 썼으면 잘 썼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갤럭시 차니까 되게 편해. 핸드폰 가방에 넣어놔도 웬만한 건 내가 다 돼. 라는 게 갤럭시 워치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태그 후의 가치는 아무리 스마트폰이지만 아니 스마트워치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삼성 따위로 브랜드는 차야지 라고 하는 뽀대의 가치를 준 거예요. 그걸 인정받으니까 가격이 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나오잖아요. 뭐 루이비통, 땅브로 이런 것들이 계속 스마트워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만들어내요. 그리고 팔려요.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는 누군가가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different.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면 돼요. 나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어떤 걸 내가 내 가치화 시킬 것이냐. 이게 전략이고 이게 마케팅이고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좋아는 하는데 여기에다가 who is telling to him, telling who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 개의 그림 있잖아요. 비슷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 하나는 남자가 여자, 똥머리라고 할게요. 똥머리 여자한테. 하나는 말총 여자가 똥머리 여자한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하는 화자가 달라요. 그래서 who is telling whom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사랑을 말할 때라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라고 하는 사파랍니다. 이게 마케팅, PR, 어드버타이징, 브랜딩을 다 한꺼번에 정리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습니다. 이 네 가지 전부 다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마켓 플러스 ing예요. 마켓에서 하는 모든 액티비티가 전부 다 마케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PR은 마케팅 아니고요. 광고는 마케팅 아니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마케팅이라고 써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a great lover. 나는 엄청난 사랑꾼이에요.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남자가 기업이고요. 이 똥머리 여자가 고객인 거예요. 나는 엄청난 사랑꾼이에요. 바람둥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마케팅은 1대1로 기업이 고객한테 얘기했습니다. 바로 밑에 내려가서 다시 남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건 광고잖아요, 광고. TV 광고가 대표적인 여러분이 기억하는 광고입니다. I'm a great lover, I'm a great lover 하면 누가 듣던 말고 이 여자가 듣던 남자가 듣던 관계없어요.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사랑꾼이에요. 네 아무나 다 알아줘. 고객이고 뭐고 다 아무나 다 들어. 라고 하는 게 광고입니다. 점점 광고는 힘을 잃어가죠. 왜? 고객이 하나하나 니즈가 달라지는 시점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막 떠드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비용은 점점 줄죠. 대신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그레스 해킹이고 뭐 핀프 여러분들 맨날 받으시는 현대카드에서 5,000원짜리 뭐 드려요, 뭐 해요, 뭐 마켓컬리에서 다시 뭐 주문시키시면 얼마 돼? 전부 다 이게 마케팅입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갈게요.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애가 나타났어요. 말총머리죠. 이게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PR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I trust me. 나 믿으세요. He is a great lover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엄청난 사랑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지껏 누가 저희를 했냐면 KBS, MBC, 조선통화가 했던 거예요. 미디어들이 해줬던 거예요. 자, 우리는 공영방송이에요. 우리는 발행부수가 몇 부짜리 신문이에요. 민족 정론이에요. 막 이래가면서 우리한테 광고 내가 우리가 기사 쓰면 믿어도 돼. 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MBC가 됐던 KBS가 됐던 SBS가 됐던 JTBC가 됐던 안 믿습니다. 차라리 유튜브를 믿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요즘의 미디어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신뢰받는 서드파티라고 하는 트러스트 서드파티가 저를 믿으세요. 그 사람은 되게 이게 많이 요즘도 밤에 가끔 보면 나오죠. YTN 사이언스 해가지고 뭐 세계를 주름 잡은 뭐 한국의 중소기업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건 저는 다 이게 피하라고 봅니다. 근데 자, 마지막이 브랜딩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되게 감동적인 그림인 거예요. 마케팅을 하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 I understand. 그냥 아바타 단어로 쓰면 I see가 맞아요. 알겠어요? I see. You are a great lover. 당신은 엄청난 사랑꾼이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컴패션 한다고 하는
고백하는. 자, 이제 이 고객이 기업한테 너는 정말 좋은 기업이야 라고, 네 제품은 정말 좋아, 네 서비스는 정말 마음에 들어 라고 고백하는 게 지금 마지막 브랜딩의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고르브 마케팅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우리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스타트업은 사실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혼자 마케터 하나도 없이 사장이 혼자 다 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도 이거 머릿속에 이건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 컨텐츠 마케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들한테 던질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어디에다, 인스타에다 올리는 게 좋아, 뭐 아니면 네이버에다 올리는 게 좋아, 아니면 어디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뭐 프랜카드를 거는 게 좋아 등등 해가지고 퍼포먼스 마케터는 실행하는 사람, 기획된 생산을. 브랜드 마케터라고 하는 이름은 이 생산된 메시지와 실행되는 채널이나 이제 미디어, 그러니까 메시지와 채널을 미디어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조율해가지고 통합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마케팅 시켜주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이런 거예요. 마케팅의 4단계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밸류를 처음에, 자, 저한테, 고객한테 마케터는 처음에 뭘 주는 거냐면, 처음에 알리는 게 뭐였어요? 밸류를 알리는 거니까, 밸류를 알립니다. 요한 김벌리 생각하세요. 우리 강사는 푸르게 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밸류를 줍니다. 그리고 그 밸류가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어떤 이미지를 갖죠? 젊다, 예쁘다 라는 이미지를 가진 거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삼성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갤럭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쉽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 밸류를 전달했고 밸류가 반복되니까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미지가, 야, 그 이쁜 게 뭐지? 애플이야. 그래서 애플바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이게 브랜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아까 여기 보셨던 마지막 단계 이거였잖아요. I see, I understand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게 로열티입니다. 마케터가 꿈꾸는 마지막 단계는 이 고백을 듣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훌륭한 기업이야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기업이라는 게 정말 훌륭한 기업일 수 있고, 넌 정말로 맛있는 걸 만드는 애들이야, 넌 정말로 친절한 기업, 뭐라도 좋아요. 내가 마케팅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밸류가 전달돼서 그걸 인정받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건 로열티예요. 그리고 이때는 바들이 생겨서 지킵니다. 로열티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게 마케팅을 수행하는 자들, 익스큐션 하는 자들은 이 로열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은 one message which 채널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왜? one message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메시지를 만들 건데, 그래서 그 메시지를 어떤 채널에 실어 보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라는 게 저희 미디어 플래너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신문방송을 전공한 자들의 고민이었고.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아까 패러다임 시프트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엄청난 바꿈이에요. 엄청난 바꿈. 그래서 요즘은 기자들한테 기러기라고 해도 한 말 못하는 거예요. 걔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더더욱이 요즘 기사의 80%를 누가 쓴대요. 지금 뭐 가짜 기사일지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아는 후배들은 형 요즘 기사 쓰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왜? GPT가 다 써줘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대요. 자기가 뭐 이제 10년도 안 돼 벌써 편집장 자리를 뭐 역할을 하게 돼서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GPT가 써온 기사를 탈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와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체, 그러니까 채널이 어떤 것을 그러니까 메시지의 중요성보다 어떤 채널에 어떤 메시지가 실리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단어 아닌 것 같잖아요. 원 메시지 위치 채널이고 위치 채널 원 메시지가 아니요. 위치 채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고객을 찾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켓을 세그멘타이즈하고 타겟팅해서 포지셔닝을 했느냐가 이 딱 위치 채널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채널별로 이제 메시지 형태가 달라버리잖아요. 메시지 형태가 다르면 메시지 형태가 뭘 규정합니까, 요즘은? 이게 뭐 이제 외연이 내연을 뭐 규정하고 뭐 이런 거, 그 변증법 얘기 안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죠. 그런 것처럼 채널에 맞추어진 형태의 메시지를 어떻게, 카드 뉴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형태의 메시지 전달 수단인 거예요. 카드 우리가 뉴스라고 보는 것들은 그거는 인스타가 뜨고 뭐 페이스북이 뜨고 이러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요즘은 숏폼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채널이 바뀔수록 메시지 형태가 바뀌어지고, 형태가 바뀌어지면 메시지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고객을 정확히 파인딩 하셔야 그들에게 이르는 길을 먼저 찾고 그 찾은 길에 어울리는 메시지를 얹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옆에 있는 그림,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Don't scream, whisper라고 써 있어요. 야,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 속삭여,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 그림들은 제가 저작권 표시 안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구글링 가서 마케팅이라고 치면 또 뜨는 그림들입니다. 구글링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미지들이. 다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다 메가폰을 들고 있잖아요, 애들이. 여기 대포 같은 메가폰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마케팅은 외치는 거였어요. 스크림이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마케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녀딸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저거 갖고 싶어요. 라고 외치듯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외치는 속삭이듯이. 그래서 don't scream, whisper. 이 할아버지가 아주 성격이 나쁘거나 아주 가난하지 않으면 얘가 사달라는 거 사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마케팅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는 마케팅이라는 걸 받거나 광고를 받거나 할 때 이게 재미있나? 라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병맛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 또 갑자기 좀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풀어봤습니다. 스토리가 있다, 텔링을 한다는 스토리텔링을 묶으면 그냥 감동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과 이해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다음 차시에 피칭해서 말씀드릴 건데, 나 오늘 너무 발표 잘했어. 발표 심사 들어가서. 그리고 나온 사람들의 90%는 떨어집니다. 나 진짜 발표 잘했어. 라는 사람이 90%는 떨어진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한테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했다고. 그러니까 시원하지.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싸우기 싫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저들이 나한테 나 설득 당했다고 믿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석에 앉으면 자기가 지고주순에 뭐 1인지 지상, 만인지상 1인지상가? 그렇게 느끼는데 자기한테 막 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가면 다 싫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피칭에서 한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사하는 자들이. 똑같아요. 마케팅을 할 때 고객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공감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 얘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느낌 같은 느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try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했을 때 애들이 어떤 엣지를 주면 얘가 움직이는가. 그런 건 이건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걸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제가 쓴 말인데 Most Wonderful Storytelling Case가 애플입니다. 셜록. 얘가 나왔던 영화 중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의 첫 번째 컴퓨터가 사실은 이 컴퓨터 씨가 역할을 했던 게 앨런 튜링인데 튜링이 만든 그 컴퓨터예요. 그때 왜 그게 필요했는가? 저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잠수함들 저거 배 파괴시키는 것도 독일 암호 풀려고 그래서 만들어낸 그 영화가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앨런 튜링의 일대기로 담은 건데. 자, 앨런 튜링가 지금 이 앨런 튜링이 어떻게 좋은지 잘 기억해 보시면 앨런 튜링은 그 당시에 동성애자였고 그래서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아주 허름한 침대에서 사과에다 청산가를 집어넣어서 한 입 물고 죽습니다. 근데 애플의 첫 번째 로고가 이거였습니다. 사과에 한 입 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시 스티브 잡스다. 인류한테 최초로 컴퓨터를 갖다 주고 비혼의 세상을 떠나간 앨런 튜링을 기리는 로고를 만들었다. 그래서
한 바이트, 컴퓨터 용어인 바이트를 딱 한 입 물고 떠나간. 이렇게 딱 됐어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텔링이 이어지죠. 그 다음 게 이런 무지개 색깔의 애플 로고가 나옵니다. 성소수자들을 응원하는 역시 깨어있는 잡스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주 재밌는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은 시장이 만들어냅니다. 애플을 모르는 사람들도 애플 로고를 다 기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로비라고 하는 사람이 애플 로고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자, 당신이 만든 애플 로고는 너무 멋있었고, 아니야, 그 사과를 그런데 자꾸 체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최소 한 입 물은 자국을 만들면, 야, 체리를 한 입 물고 놔두지는 않았겠구나. 체리는 작으니까. 그래서 한 입 문 자국을 남겨서 사과라는 걸 명쾌하게 애플이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트라는 게 뭐 내가 컴퓨터 용어인데 그게 바이트가 컴퓨터 용어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입 물었다는 뜻이었고 난 바이트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애플 로고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거든요. 만든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와 컴퓨터라는 것과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과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어마무시한 스토리텔링이 자생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애플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가 기억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됩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애플이라는 건 원했던 원치 않던 정말로 멋진 마케팅 기업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는 꼭 그 스티브 잡스의 마케팅에 관련된 한 10분짜리 영상을 꼭 듣게 합니다. 거기에 리스펙트라는 단어와 밸류라는 단어가 13번, 12번인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번 챕터의 마지막 챕터인 BM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 두 번째 챕터 제목이 비즈니스 모델 디벨롭이었으니까 이제 BM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BM이 첫 번째 제가 첫 차시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두 개의 원, 두 개의 화살표. 셀러와 바이어가 있고 밸류가 흘러가는 스트림이 있고 밑으로는 뭐가 간다? 예, 돈이 간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데피니션을 내리세요라고 하면 저는 BM이라는 건 돈 버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king a profit, how your business makes money, 어떻게 돈 버는 건가에 대한 정의가 BM이에요 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make something 하기 위한 모든 것들, 디자인, 머티리얼, 재료,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고, BM 안에는 두 번째, sell that thing, 그거를 팔기 위해서 마케팅 어떻게 하고,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하고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how and what the customer pays, 어떻게 돈이 움직여서 고객으로부터 기업에 갈 건가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하나하나 설명드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고, BM이라고 하는 건 돈 버는 방법입니다라는 제가 어거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덥디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억하시겠죠? 이 그림은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밸류 스트림이 있고 머니 스트림이 있다. 자, 이 컨셉을 가지고 이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셀러와 바이어와 고객이 읽으면 밸류 스트림, 이건 요 양쪽 건 그대로 동일한 겁니다. 셀러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파트너도 필요하고 공급자도 필요하고 채널도 필요하고 디스트리뷰터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게 자꾸 붙겠죠. 아니면 셀러의 뒤쪽에 붙을 수도 있어요. 서플라이 뒤에 갖다 놔도 돼요. 그러면 오스트왈드의 나인블록하고 비슷해지는 그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셀러가 밸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나열할 수 있고요. 바이어가 셀러한테 돈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크레딧, 페이팔이야, 무슨 뭐 네이버페이, 카톡페이야, 카카오페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셀러와 바이어와 밸류와 머니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확정되면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면 이게 확장되는 건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너무너무 편하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셀러도 바이어도 아니고 배달의 민족 같은 애들은 뭐예요? 그게 플랫폼 모델인 거예요. 플랫폼 모델은 뭐냐면 아까 이 그림에서는 앞에 그림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셀러와 바이어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셀러 1부터 N까지, 바이어 1부터 N까지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시장에 존재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으로 갖다 놓으면 플랫폼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갖다 놓으면 나는 치킨집을 해, 나는 짜장면집을 해, 나는 만두집을 해, 나는 피자집을 해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셀러가. 피자가 먹고 싶어, 나는 치킨이 먹고 싶어,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 이쪽에 먹고 싶은 애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애들이 각각 개인 이걸 연결해서 서로 밸류를 주고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 니들 셀러 1, 2, 3 다 나한테 모여. 내가 니네 거 먹고 싶은 애들 많이 모아서 너한테 다 연결해 줄게. 자, 바이오 1, 2, 3 니네 지금은 네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내일은 짬뽕 먹고 싶을 수 있고 뭐 치킨을 먹고 싶을 수 있잖아. 다 나한테 모여. 그럼 내가 짜장면집, 치킨집 다 갖다 놓고 네가 원하는 거 더더욱이 어떤 집이 싸는지 어떤 집이 맛있는지까지 평가해서 너한테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플랫폼은 뭐냐면 셀러 N과 바이어 N이라고 하는 너무 많은 다수들이 있을 때 직접 거래가 안 되니까 그거를 중개하겠어 모여라고 해서 양쪽에 셀러 사이드나 바이어 사이드를 모은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이런 게 직방도 그렇고 다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거라고요. 여기에도 위에 보는 것처럼 밸류 스트림과 코스트 레벤, 그러니까 머니 스트림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페이 더 프라이스, 페이 더 코스트, 밸류 크리에이션, 밸류 딜리버리 똑같은 것들이 다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개념, two circles and arrow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머리에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개념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 차시에 이거를 한번 샘플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ow to make money가 BM이라는 것은 어떻게 돈 벌 건데 돈 버는 방법이니까 정의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E1입니다. E1. Remake it까지 가는. 여러분들 이건 Funders and Founders라고 하는 미국 애들이 만든 거 우리나라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하고 안 맞아요. 단 여기까지는 맞아요. 파인더에서 프로덕트를 했어요. 아이디어가 생겼다는 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파퓰러하지만 아직 퍼펙트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제품이 이거지스 솔루션이 퍼펙트해 100%가 됐어. 그럼 여러분도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없죠. 왜? 이미 그 니즈가 다 이걸로 해결되는데 물론 퍼펙트한 걸 내가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면 갈 수 있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파인드 프로덕트를 할 때 자, 그리고 이걸 하나 삽니다. 여기 예를 들어 이제 바이원 그랬어요. 하나 사고 스터디예요. 깨보고 열어보고 써보고 그리고 자 천천히 피겨아웃 해가지고 어떻게 how to improve 어떻게 개선시킬 거지? 내가 지금 이건 여러분 BM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BM을 쪼개보는 거예요. 내가 회원 가입해서 써보고 쪼개서 이게 불편했네. 이것 때문에 고객들이 싫어하네. 이것 때문에 업주가 싫어하네. 쪼개보고 그거를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improve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mprove는 인벤션이 아니잖아요.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이 그림은 무언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by one. 기존의 것이 있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how to make money라고 하는 얘기에 by one. 뭐 하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걸 사서 분석하고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건가를 보고 그걸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보고 다시 만드는 과정까지 여기까지의 과정이 스타트업이 첫 번째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파인더, 코파운더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건 완전히 50% 지분을 주세요. 뭐 스피릿 이건 의미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다 라고 보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림 How to make money를 내가 넣었던 건 BM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자, improve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 by one이라고 하는 것 다르고 remake 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고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스타트업,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걸 저한테 내고 BM을 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여러분 캔버스를 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캔버스는 이거 말고 젠 캔버스, 밸류 프로포지션 캔버스 얼마나 많은 캔버스가 있어요. 그 캔버스는 뭐 하는 겁니까? BM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연습하는 게 캔버스예요. 오스트랄드의 나인블락이라고 하는 것도 캔버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거 저한테 냈으니까 저한테 BM을 냈습니다라고 우기는 학생이 있으면 학점 좋게 안 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에서 1, 2, 3, 4가 있잖아요.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약간 나온 겁니다. 1. 고객, 저는 이 숫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고객이에요. 커스터머. 두 번째가
밸류입니다. 세 번째가 채널이에요. 네 번째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은 뭘로 만들어지냐? 메시지로 관리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입니다. 커스터머 밸류 위치 채널 원 메시지가 1, 2, 3, 4입니다. 그냥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밑에는 레베뉴 스트림, 돈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코스트 스트럭처 비용 나오는 거, 이 밑에는 돈이니까 파트너 이런 게 등등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챕터 2죠. 챕터 2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한 차시 남은 거는 챕터 3 and 4를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쓸 거냐 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은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면 이제 발표 평가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피칭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몇 개의 그러니까 뭐 투자를 받았거나 심사에 통과됐거나 이랬던 그 아이템들 BM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